좌파 방송 낙곰수 출신인 김용민이 청담동 술자리 헛소리 유포자와 한판 붙었습니다. 김용민은 유튜브 채널 더 탐사와 첼리스트 호소인의 전 남자친구이자 헛소리 유포자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같은 편이어야 할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건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문재인이 알박게 해놓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찬송가를 부르며 엉엉 울어 제껴 논란입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김진욱 처장이 찬송가를 부른 곳이 교회가 아닌 공수처장으로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시무식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비밀경찰서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대표가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식당인 동방명주 대표 왕혜군 씨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식당이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을 두고 한중수교 공동성명까지 거들먹거리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중공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지들 눈치를 보며 문재인처럼 늘 저자세이길 바라나 본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기자가 박근혜 정부 때 북한 김정은 암살을 추진했었다고 밝혀 국민적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지만 않았어도 김정은은 이미 죽은 목숨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7만 7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참으로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헛소리가 진짜인 줄 알고 그 녹취록을 세상에 퍼뜨렸던 B씨가 김용민이랑 싸우고 있어 화제입니다. 여기서 김용민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김용민이 아닌 나는 꼼수다에서 김어준이랑 어울려 놀았던 김용민입니다. 이들의 싸움이 시작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용민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헛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최초로 터뜨린 유튜브 채널 더 탐사와 그 녹취록을 더 탐사에 넘긴 B씨를 저격하는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김용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여자친구의 말을 허락 없이 보도하게 해놓고 많은 대중에게 그걸 진실이라는 심증을 갖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여자친구가 허언증이 심하다고 말하니 혼란스럽다.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나는 진실을 예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예의는 잃지 말아야 할 가치임을 밝히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김용민이 더 탐사와 B씨를 저격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글은 돌연 삭제됐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김용민 본인 스스로 비판글을 썼다가 지운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김용민이 이 글을 삭제하기 전 이미 김용민이 쓴 글을 재빠르게 캡처해놨나 봅니다. B씨는 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이 자신을 비판한 게시물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이분 재밌네. 본인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불법이 아닌 걸 뻔히 알 테고 허언증으로 몬 건 우리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거짓말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낙곰수 때 불법으로 3자 녹취 틀어 흥했던 자 아니었나. 얼마 전 더 탐사를 공격하더니 왜 이러지? 혹시 정천수 열린공감TV PD랑 같이 첼리스트 쪽에 붙었나?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참고로 열린공감TV와 더 탐사는 본래 함께 활동하던 한 팀이었지만 현재는 분열이 돼 각각 다른 채널에서 따로 놀고 있는 집단입니다. 김용민과 B씨 이 둘이 주고받은 저격글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여자친구 하는 말이 진짜라고 믿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자신 있게 공격했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 허언증이 심하다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B씨가 나도 그 여자 허언증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 그 여자가 거짓말한 게 잘못된 거지. 그 녹취록을 퍼뜨린 내 잘못이냐 라고 얼간이들처럼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민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찰떡같이 믿은 자신의 잘못을, B씨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찰떡같이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신의 잘못을 각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될 것을 상대방 탓을 하며 조롱의 대상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이 2023년 개묘년에 또 있을까 싶은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 전날에도 B씨는 김용민을 겨냥하는 웃기는 게시물을 한 차례 이미 남긴 바 있습니다. B씨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미래도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언론, 유튜버, 권력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힘은 가장 없다. 하지만 전 앞으로 그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실망할 수 있겠지만 우리 편이니까 감싸는 거 동참했는데 이제 안 하련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 시민으로서 정확한 진실을 말할 것이다. 눈으로 보고 증거까지 있는 것만이라며 그니까 저보고 이제 공인이니까 우리끼리 하지 말라. 전 어쩌다 공인이 됐지만 앞으로 잊혀질 사람이다. 그니까 전 얻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 B씨가 쓴 글을 읽을 때마다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번 글은 좀 더 심각하네요. 아니 무슨 연예인으로 등극하기라도 했습니까? 공인이라면 기자들이 당신 이름 석자를 노출하지 못해 B씨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술 취한 듯한 여자친구가 동거 중인 남자친구 속이려고 한 말을 가지고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사람 본인 스스로 공인이라고 하다니. 여자친구의 허언증을 세상에 퍼뜨려 대한민국 땅에서 공인이 됐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되나 봅니다. 어쩌다 공인이 되신 B씨, 앞으로도 한층 더 재밌는 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씨 같은 허접한 공인 말고 진짜 공인 소식 전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신년사를 발표하다가 찬송가를 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 편향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진욱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혀놓은 문재인 또한 임기 내내 자신의 종교인 천주교만 편애하면서 역시 대통령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주구장창 받아왔는데 김진욱 처장이 딱 그 꼴입니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세무식에서 구성원들에게 단합과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의 신년사를 했습니다. 이어 독일 목사인 보네퍼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바탕으로 만든 찬송가를 갑자기 불러댔고 감정이 북받친 김 처장은 큰 소리를 내며 펑펑 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처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5일 입장문에서 제가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며 저의 언행이 불교계에 심려를 끼치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한치의 치우침 없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성윤이 추미애의 충견으로 활동하던 시절, 김 처장은 다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의혹을 받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한다며 공수처장 관용차로 언론을 피해 몰래 에스코트했고 이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과거가 본인 스스로 좀 찔렸나 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한편 김 처장이 부른 찬송가의 바탕이 된 시 선한 능력으로를 쓴 보네퍼는 히틀러 정권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개혁을 세웠다가 1945년 처형당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부른 선한 능력으로는 보네퍼가 처형당하기 직전 옥중에서 쓴 작품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에 의해 초대 공수처장이 된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검찰을 나치 정권에 비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해석은 어떠한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허구한 날 정치 편향 지적만 받아 쓸데가리 없는 공수처에 쏟아붓는 세금이 아까워 죽겠는 이 마당에 찬송가를 부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참에 자진 사퇴하고 찬송가는 집이나 교회에서 부르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직원들 생각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공직자들 수사를 한치의 치우침 없는 자세로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기에 하는 말입니다. 다음 소식 전합니다. 최근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인 왕해군이 1인당 입장료 3만 원을 받으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목이 집중됐었죠. 왕해군은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장소라며 자신은 서울 화조센터 주임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왕해군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첩 당국에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위반 여부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여러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에서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왕해군은 자신이 주임으로 있다고 밝힌 서울 화조센터에 대해 질병 등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찰과 연계된 단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왕해군이 해명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는 사안이고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 역시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화조센터가 어려움에 처한 중국인을 돕는 단체라고 말한 왕해군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오히려 시진핑 체제에 반발하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여 강제로 귀국시키는 강제 귀국센터가 아닌가 의심하고 이를 파악 중에 있는 듯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심이 사실이라면 강제로 귀국된 중국인들은 모조리 처형당해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닐 텐데요. 월세 3천만 원을 못 내면서 식당 문은 절대로 닫지 않고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던 동방명주. 이것부터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를 알고도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문재인 패거리들이 이 나라를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망쳐놓은 것인가 깊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부디 윤석열 정권 하에 국정원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악행을 저지르는 중국인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모조리 다 쫓아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소식도 중국 공산당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웃기지도 않는 말을 짓거려 논란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 대만을 가든 북극곰을 만나러 북극권에 가든지 간에 중국 지들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관은 5일 중공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감대이자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며 한중 수교와 양국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반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한국 니네 우리말 안 듣고 자꾸 이럴래? 라는 식으로 꼴값을 떨어제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대만 의원 친선 협의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회 부의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 등을 만났습니다. 이에 대만 외교부는 한국 의원단 일행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진심 어린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열이 받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니네 나라 당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인사들이 어느 나라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간에 이딴 식으로 간섭을 하는 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중공 측은 이번 사건의 위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항의에 대해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니 주제넘게 굴지 말라고 촉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기자가 김정은과 김여정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 이 책에 담긴 내용들 때문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버지인 김정일의 반대에도 여성 편력을 주체할 수 없었던 김정은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고 김정은이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의 내막과 관련해서도 서술하고 있는데 이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김정은 암살 작전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전직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제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 직전인 2013년 2월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을 중대하게 바라봤고 2차 한국전쟁이
1차 한국전쟁 같은 대규모 지상전이 아닌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지상전을 전제로 한 한미 공동 작전 계획 5027을 대체하는 북한의 핵 공격을 봉쇄하는 대규모 선제 공격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작전 계획 5015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저자가 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허구한 날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김정은의 목숨을 날려버리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현명함과 결단력을 가진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암살 방법으로는 운전을 좋아하는 성격을 역이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탈북자나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브로커 등을 접촉해 김정은이 자주 이용하는 제트스키와 항공기 또는 자동차 등의 농간을 부려 사고로 위장해 살해할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오바마 정부가 김정은을 죽여버리는 것보단 압력을 가하면서 대화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썼습니다. 김정은이 어디 대화가 되는 인간이던가요? 하여간 미국도 민주당 인간들이 문제인데요. 버락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 지어놓은 밥에 재를 뿌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시리얼에 새하얀 우유를 부어놨는데 거기다가 재를 뿌려놨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바마의 만류에도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살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김정은이 갑자기 행동을 바꾸거나 경비를 삼엄히 강화하면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인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도되고 이듬해 3월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을 당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탄핵 직후인 2017년 5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CIA와 국정원 등이 공모해 생화학 물질을 사용해 김정은 암살을 시도했다는 북한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김정은이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미리 알고 문재인 패거리들과 합작해 박근혜 대통령을 선 제거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김정은을 제거해 전 세계 영웅이 되셨을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로 끌어내리고 멍멍이 바둑이 김경수가 여론을 조작하며 정권을 불법 탈취한 문재인이 북한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한 것만 보더라도 앞뒤가 착착 맞아떨어지는데 타임머신이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지들만의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 통일이 되어 북한의 도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산 가족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